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평생 응원하고 싶은 황금 노후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평생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것들, 사실은 대부분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요. 돈도, 체면도, 남의 시선도, 심지어 자식 걱정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70세가 되어서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노후를 힘들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딱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인생이 놀라울 만큼 편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노후가 지옥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됩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인생 정말 별거 없구나.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후가 힘든 건 돈이 없어서야. 물론 돈이 없으면 힘들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여전히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연금도 나오고 통장에 얼마간 모아두었는데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겁고 잠자리에 들면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고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여쭤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딱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냥 답답해. 그 답답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내려놓지 못한 것들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쥐고 살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직함, 동네에서의 체면,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부모의 위신,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경쟁심. 그것들을 꽉 쥐고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함은 퇴직과 함께 사라지고 자식은 다 커서 제 살 길을 찾아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남들 앞에서 내세울 것도 줄어들지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뉩니다. 어떤 분은 이제 홀가분하다.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며 주저앉으십니다. 그 차이가 바로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노후가 힘든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사신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보다 좋은 차를 타야 했고 자식 결혼식에 하객을 많이 불러야 했고 명절에 자식들 손에 용돈 두둑이 쥐어주어야 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친구들 모임에서 밥값은 내가 내야 했고 동창회에서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빠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통장은 언제나 빠듯했고 마음은 언제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걱정을 끝없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자식이 40이 넘어도 우리 애가 직장은 잘 다니나, 부부 사이는 괜찮나, 손자는 학교 생활을 잘하나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 걱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부모도 지치게 하고 자식도 숨막히게 만듭니다. 과거 후회에 붙잡혀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 그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랑 헤어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지금 이 순간을 잠식합니다.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내가 이렇게 입고 나가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이 나이에 저걸 배우면 비웃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를 가두어 버립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노후는 더 많이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세 김용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일하셨습니다. 영업부장으로 퇴직하셨고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셨습니다.
아내와 둘이 사시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노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김 어르신은 퇴직 후 2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왜였을까요? 김 어르신은 평생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며 사셨습니다. 직장 다닐 때 거래처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항상 당신이 계산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지요. 처음에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용수 형은 역시 대범해라고 말해주면 기분이 좋았으니까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3천만 원을 보태주었고 딸이 이사할 때 전세 보증금을 도와주었습니다. 손자 돌잔치 때는 당신이 나서서 비용을 다 댔습니다.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면 괜찮아. 나 아직 여유 있어라고 하셨지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퇴직 후 2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앉으셨다가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상하니까요. 그날 밤 김 어르신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나는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았지.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구나.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밥을 샀고, 자식들에게 능력 있는 아버지로 보이고 싶어서 돈을 줬고, 남들이 뭐라 할까봐 하고 싶은 것도 참았구나. 그런데 지금 이 새벽에 나를 위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구나. 그 깨달음이 김 어르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친구 모임에서 더 이상 먼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늘 용수가 왜 이래? 라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들 돌아가면서 계산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체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냥 습관이었던 거지요. 아들에게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더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렵다. 내 살림은 내가 꾸려야 한다. 처음에는 아들이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 변화가 김 어르신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껏 힘들게 산 게 다 헛거란 말이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말은 삶의 짐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60년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을 지나고 보면 대부분 별것 아닌 것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남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쓴 것,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기억이나 할까요? 그때 그 체면을 위해 쓴 돈이 지금 내 통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욕망이 줄어드는 만큼 커진다. 욕망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칭찬받고 싶은 욕망, 남들보다 나아 보이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달리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욕망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은 가벼워지고 하루하루는 풍요로워집니다. 60세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하지만 남은 20년, 30년을 어떻게 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살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며 살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집니다.
단순하게 살면 노후는 천국이 됩니다. 오늘 먹은 밥 한 그릇이 감사하고, 오늘 걸은 골목길이 아름답고, 오늘 나눈 전화 한 통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삶.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 만들어주는 노후의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7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면입니다. 체면은 젊을 때 필요한 갑옷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그 갑옷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는 그 갑옷을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밥값 계산 못해도 괜찮습니다. 비싼 선물 못해줘도 괜찮습니다.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지갑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남의 시선입니다. 저 나이에 저게 뭐야 라는 말이 두려우셔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65세에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70세에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75세에 혼자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남들이 뭐라 할까봐 참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남의 시선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오늘부터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 사십시오. 세 번째는 쓸데없는 물건입니다. 50년, 60년을 살다 보면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언제 쓰려고 샀지? 라는 물건들이 서랍마다 가득합니다. 물건은 에너지를 씁니다. 많은 물건은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집을 비우면 마음도 비워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쓰지 않는 물건을 골라버리거나 필요한 분께 드리십시오.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과거 후회입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일에 오늘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지금 이 순간을 망치고 있습니다. 과거는 배움의 창고입니다. 후회의 감옥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에서 교훈을 취하되 그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식 집착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고, 집착은 자식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40이 넘었는데도 저 사람이랑 왜 결혼했어? 그 직장은 별로야. 애를 왜 그렇게 키워라고 하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 부모가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하실 때입니다.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마음 편한 2~3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 그 관계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게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삶을 진심으로 채우기 위한 선택입니다. 7번째는 지나친 돈 걱정입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있는 돈도 쓰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서 미래의 돈 걱정만 하는 것은 또 다른 낭비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건강, 시간, 소박한 일상. 그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돈 걱정은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하시고 지금 이 하루를 충분히 누리십시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할 때 시작된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40대에는 잘 몰랐습니다. 50대에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 살아보면
이 말이 그냥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매일 아침 살아내야 하는 삶의 지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들어오는 햇살, 그 따스함이 행복입니다. 손수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 그 온기가 행복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마주 앉아 마시는 차 한 잔, 그 시간이 행복입니다. 천천히 동네를 산책하며 느끼는 바람의 촉감, 그 순간이 행복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삶이 됩니다. 그 삶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단순한 행복을 더 잘 누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2다리로 일어났다. 바깥이 맑다. 어제 전화해준 딸아이가 고맙다. 이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해 보십시오. 딱 3가지만입니다. 아침 산책, 화분에 물 주기, 오후에 책 읽기. 이 3가지를 해내면 오늘 하루는 충분합니다. 할 일이 10개, 20개인 사람은 지칩니다. 3가지인 사람은 충분히 해내고 뿌듯해합니다. 아침 루틴을 만드십시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이 작은 루틴이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노후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사라지면 하루가 흐물흐물해집니다. 작은 루틴이 그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이 즐거웠는지, 어떤 것이 아쉬웠는지, 일기장에 쓰셔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면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훨씬 차분합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외로움의 해결책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편안하지 않은 사람 10명을 만나는 것보다 마음 편한 사람 1명을 만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간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달려와 줄 사람 1명, 오늘 먹은 점심이 맛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1명, 같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1명. 그런 사람 2~3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십시오. 자주 연락하고 가끔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그 관계 안에서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돈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더 많이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쓰십시오. 좋은 음식, 가벼운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경험을 위해 쓰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의 여행,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수업, 오랜 친구와의 여행.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아끼고 아끼다가 정작 내가 쓰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 부모가 오히려 더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이 자주 전화하지 않아도,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자기 삶이 충만한 부모를 자식들은 존경합니다. 자기 삶이 없이 자식만 바라보는 부모를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불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이미 자유롭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강한 매달림입니다. 돈이 얼마 이상은 있어야 한다. 자식이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해야 한다를 이래도 괜찮다로 바꾸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도 괜찮다. 그 괜찮다가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자유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논 한마지기 없었고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가장 표정이 밝은 분이 그 할머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늘 웃음이 나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원하는 게 없어. 오늘 밥 먹었지? 따뜻하지? 저녁이 되면 잠자리 있지? 더 뭐가 필요해? 그 할머니의 말이 어떤 철학책보다 깊습니다. 욕망이 적은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60세 이후 인생은 더 많이 가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체면을 내려놓으면 돈이 남습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후회를 내려놓으면 오늘이 보입니다. 자식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내려놓으면 진짜 사람이 남습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내려놓으면 공간이 생기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지나친 돈 걱정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말이 사실은 가장 깊은 지혜였다는 것을. 그 말은 허무함이 아닙니다.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려놓을 것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내려놓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도권을 남의 시선이나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삶을 진짜 나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과 함께 오늘도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댓글에 한 가지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